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네, 이종문 작가 네, 프라모델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뭐 쉬는 시간에 항상 만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30, 40대 남자들이 네, 프라모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매력이 뭡니까? 일단 만들었을 때 집중이 되게 잘 되고요. 다 만들고 나서 성취감이 굉장해요. 네. 갖고 싶은 걸 프라모델을 통해서 갖게 되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만들어서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엔 할 게 없잖아요. 늘 틈날 때마다 보고요. 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걸 내가 만들었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잖아요. 김현우 아나운서님은 프라모델 같은 거 관심 없으세요? 저는 프라모델은 뭐 어릴 때 좀 네. 만들어 본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건 네. 김현욱 미니어처. 아, 그런 거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피규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사시면 되겠네요. 아니,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만들고 싶다고. 직접 똑같은 걸. 나를. 오.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예. 보고 싶다고요. 이제 그런 기술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미니어처가 현실로 가능한지 아닌지 이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주인공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할 얘기가 그 네. 3D 프린팅, 네. 4D 프린팅 이런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직 뭐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일상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아직 상용화할 단계는 아닌가 보죠. 4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예. 생소한 거고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됐고 네네. 또한 이제 방송이나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4D 프린팅은 뭐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서 익숙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4D 프린팅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많은 3D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워낙 뭐 만들기도 하고 네. 화면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4D라는 거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진화하고 있는 프린팅 기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교하게 네네. 진짜 그 주름까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3D 프린팅 기술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김 팀장님?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 3D 프린터의 본래 이름이 RP 머신입니다. Rapid Prototype이라고 해가지고 시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그 베이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네. 빨리 시험 삼아 만들어보고 이런 기술. 네. 뭐 말만 들으면 감은 올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래요.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강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성산 팀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소개할 때 자주 다루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 아이언맨에서 능력자가 누구일까요?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도 물론 맞습니다만 토니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존재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이죠.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그래도 재밌는 착각에 빠졌던 게요. 나한테도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이 있다면 나도 아이언맨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토니 스타크는 자비스가 있어가지고 아이언맨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제작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그게 풍부했고요.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아이언맨이라는 희대의 역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비스는 부수적인 역할을 진행했을 뿐이었죠.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3D 프린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온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뭐 3D 프린터로 집을 만들었다. 아니면 바이오 3D 프린팅으로 환자의 피부를 복원시켰다라는 등의 혁신적인 사례가 종종 소개되곤 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전적으로 3D 프린터의 업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 분야에 통달한 전문가분들이 이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라는 도구를 잠시 빌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3D 프린터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뽑기 위해서는요, 3D 프린터에 관련된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분야의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3D 프린터에 접근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동시켜 볼 텐데요. 여러분은 구동하는 걸 보시고요. 3D 프린터가 이때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그 상상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추가가 되고 요만큼의 동기가 이제 합치가 된다면 3D 프린터는 그 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DLP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프린터 방식은 FFF, Fuse Filament Fabrication 방식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필라멘트 규격의 원료를 고온에 녹인 다음에 국수 가락처럼 짜내 가지고 적층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 자리에서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아까 말했던 원료가 이렇게 녹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상태가 고온에 녹여져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실이 이제 적층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3D 프린터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료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필라멘트라고 했죠. 필라멘트는 사실 A4, A3, A2 용지와 같은 일종의 규격이에요. 카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카트리지 안에 있는 이 주성분은 플라스틱입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이 주 원료고요. 그 외에도 이제 페트병 안에 들어가는 패치 원료라던가 고무 느낌이 나는 나일론이나 폴리우레탄 같은 것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원료 같은 경우는 오픈 마켓에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출력물을 한번 얻어 볼게요. 제가 바로 출력을 걸 텐데요. 네, 출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력이 시작되면은 프린터가 이제 일정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런 실을 뽑았지 않습니까? 프린팅이 되려면요, 이 실이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 그 위에 이러한 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려면은 얘가 아까 순간적으로 액체 상태일 때 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3D 프린팅은 바닥 높이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바닥 높이를 맞춰주는 과정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레벨링이 쉬워야지 우리가 쉽게 프린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출력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아마 이번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은 출력물이 다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뽑고 있는 출력물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캐릭터입니다. 네, 화색이 도시네요. 네, 여러분 익숙하신 캐릭터죠. 이 캐릭터를 뽑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짧기 때문에 큰 물건을 뽑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서 3D 프린터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3D 프린팅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은 제가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산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좀 예전에는 이걸 다 깎아서 만들거나 또 다른 작업, 금형을 떠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캔을 하거나 네. 설계만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은 일단은 출력물의 크기랑 그리고 출력하는 속도에 따라서 네네네. 천차만별입니다. 네. 빠르게 뽑으면 얼마든지 더 빠르게 뽑을 수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거는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 아까 그럼 보여주셨던 그 피카츄 정도 크기면 얼마나 걸려요? 피카츄는 일단 정속으로 뽑았을 때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예상이 40분 됩니다. 정도 네. 걸리고. 가장 큰 구조물은 어느 정도까지? 가장 큰 구조물이라면 크기가 방금 보신 3D 프린터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가로 세로 16cm, 높이 한 17cm 정도. 네. 큐브로 생각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네. 크네요. 네. 그럼 그건 아까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글쎄요. 정석으로 뽑으면은 한 12시간, 13시간 잡아야 될 겁니다. 네. 그냥 보통 프린터처럼 저희들도 그냥 3D 프린터를 구매하면 아무런 전문 기술이 없이도 집에서 이렇게 뭐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만화가들이 요즘 네. 3D 프린터를 한 분, 두 분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계신데 네네. 만약 개인이 3D 프린터를 구매한다 하면 좀 유념해야 되거나 미리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실 때는요, 일단 첫째로 절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만 보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속을 있는, 수가 있군요. 예, 거기 있는 건 잘 나온 출력물이고 도색까지 된 출력물을 내건 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이거를 구입하셔야 되고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꼭 사셔야 되고요. 구동까지 해보시면은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3D 프린터는 사고 난 뒤부터가 진짜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AS 진짜 중요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고르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품을 제대로 사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중국산 이런 거 사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중국어로 막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김현웅 아나운서님이 네. 자기랑 똑같은 미니어처 하나 갖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만들 제 수 입으로 차만 얘기 못했어요.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오우, 팬들 드려야죠. 아, 팬이요? 그럼요. 저랑 똑같은 미니어처를 원하는 팬분들이 한 분도 없을까 봐요? 저는 갖고 싶진 않아요. 네네. 거기다가 사인해가지고 그거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요.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3D 스캐너로 스캔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미디어나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네네. 하셔가지고 네네. 이런 인체 모형 전용 툴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로 나를 닮게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수월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아이고, 좀 과정이 있긴 있네요. 쉬운 게 뭔가 아니죠. 수고를 해야 되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스캔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게. 스캔 기계는 굉장히 편하게, 간편하게. 네, 그래도 간편한 편이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라서 비싸요? 네,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물을 살리시려면은 네. 좀 고가의 고가로? 장비를 쓰셔야지. 좀...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팀장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 선생님께 질문. 네, 나와주시죠.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홍익대학교에서 온 이다혜라고 합니다. 이다혜 씨.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리한 질문을 네, 하셨는데. 중요한 질문. 피카츄 만드셨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캐릭터인데.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거나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충분히 이슈가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피카츄 모형은 사실 판매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출력물이고요. 이걸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려면 또 이제 도색이라던가 표면 처리라던가 똑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매를 하느니 그냥 하나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이 요구가 된다는 걸 이제 그쪽 기업체나 그런 데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제 삼고 있지 않는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작권으로 소송을 진행할 만큼 아직까지 3D 프린팅 시장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이제 근미래에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죠. 관련 법률이라던가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옛날에는 흑백 프린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컬러 프린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출력물이 단색으로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똑같이 색칠이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3D 프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3D 프린팅 기술도 대단한데 네네. 4D 프린팅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 박사님. 그러니까요. 네. 네, 제 강연을 통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 박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3D 프린팅은 이제 갈수록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사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저희 초등학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으로 3D 프린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또한 뭐 소재라든지 프린팅 속도 이런 것들이 많은 진보가 있는데요. 그런 진보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의 제조 기술이라고 뭐 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4D 프린팅이 나왔습니다. 4D 프린팅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강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제5원소라고 199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보시면 이제 손만 남아있는 그런 우주인인데, 이 손을 통해서 이 우주인의 본체까지도 이제 프린팅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잉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잉크를 통해서 뼈대를 프린팅을 하죠. 저렇게 층층이 쌓아 올려가면서 프린팅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핏줄이라든지 우리 피부 그리고 살 등을 이제 프린팅하는 개념이 뭐 1997년 나왔죠. 이 자체만으로는 보시면 그냥 인형입니다. 아직 3D 프린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죠. 방금 보셨습니까? 번쩍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이 인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번쩍하는 그 자극, 여기서 이제 빛인데요. 4D 프린팅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은 그런 출력된 물체가 3D 프린터로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햇빛이라든가 번쩍이든 빛, 온도, 물 등에 의해서 그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임이 또 시간에 따라서 특정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술들을 4D 프린팅이라고 불리고요. 4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움직임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D 프린팅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게 그 우리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술입니다. 트랜스포머 하면 뭐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했다가 또 특정한 경우에 로봇이 다시 자동차로 변해서 달리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우리 형상만을 프린팅하는 그런 3D 프린팅보다는 사람들에게는 4D 프린팅이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초창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또 소개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D 프린팅에서 왜 4D냐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D에서 D는 아까 3D의 D와 똑같습니다. 차원이고 영어로는 디멘전이라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D, 1차원이라는 건 선입니다. 그리고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죠. 그리고 면이 모이면 부피를 가지는 입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3D이고 그것들을 프린팅하게 되면 3D 프린팅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프린팅된 입체가 특정한 환경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것들을 1D 하나의 차원을 더 추가해서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입체들의 변화를 4D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D 프린팅은 3D 프린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소재나 자기 변환 소재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체 모양을 스캔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스캔한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설계가 중요합니다. 즉 변화를 예측하는 설계를 가지고 스마트 소재라고 하는 소재를 프린터에 넣게 되면 스마트 구조, 즉 4D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D 프린팅에서는 스마트 소재, 그리고 그것들을 또 출력하기 위한 또 스마트한 그런 디자인이 같이 들어서 소재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또 이상으로 제가 4D 프린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훈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자기 변형이 가능한 소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맞습니다. 이게 4D 프린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하고 네네. 거기에 또 그런 이제 자기 변형된 소재, 변형이 네네. 가능한 소재를 네. 또 변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3D 프린터는 네. 필라멘트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뽑았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가 변형이 가능한 소재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예, 예. 그런 소재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똑같은 필라멘트를 쓸 수도 있고요. 네. 또 3D 프린팅하면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필라멘트 말고도 뭐 어떤 본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뭐 파우더 같은 것들도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필라멘트를 예로 들면 그냥 단단한 필라멘트 쓸 수도 있고 혹은 압력을 주었을 때 네. 뭐 전기를 낸다든가 아. 혹은 열을 가했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그런 소재들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환경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햇빛, 예, 예. 물, 온도.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나 예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사실 네. 여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뜨거운 열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온도이죠. 예. 여기에 그 정육면체 전개도 중에 하나인 여러분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정육면체 전개도를 네네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네. 이 전개도가 예. 이제 접히게 되면 그렇죠.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과정들을 예전에 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긴 하고 네. 혹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열에 의해서 이 육면체 전개도가 모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예. 그 이 온도에 반응하는 네. 그런 소재를 프린팅하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거를 온도를 높여주면 정육면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죠. 예, 되게 저희가 신기하네요.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뜨겁죠 지금? 네, 좀 뜨겁습니다만 네. 보시면 서서히 오, 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움직여요. 그러네요. 오. 자, 그럼 이거 이제 만들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좀 얼마나 걸려요? 이게 30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예, 걸리네요. 오래 걸리진 금방 않습니다. 되네요. 금방이군요, 이거는. 예, 예. 야.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밑에 이제 열을 가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햇빛 아래에다 그냥 내놔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온도 민감성도 있는 소재가 있나요?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만 아직은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네네. 연구하시는 분들, 소재 연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계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그런 요구가 없어서 그렇지 아. 3D 프린팅이라든가 4D 프린팅이 더 진보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실용화되게 되면 네. 그런 기술들은 그러니까 쉽게 엔지니어링을 예.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기다가 만들어졌는데 위에 네. 뚜껑만 안 닫혀요. 거기 열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면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놔둬볼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놔둬보시면 뚜껑을 지금 닫아야 되는데 뚜껑을 못 닫고 있어요. 다른 부분 다 만들었어. 위쪽에 지금 뚜껑이 열려 그런 있어요. 부분들이 좀 챌린지한 게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제가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이 있을까요? 네,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김봉준 씨. 네,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앞에서 봤을 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용화되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4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4D 뭐 전용 프린터 같은 게 이제 개발되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예.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갖고 싶다. 얻어서 살 수 있냐. 이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예. 사실은 3D 프린터도 프린터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네.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재도 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 소재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소재를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프린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존의 프린터는 기존의 소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이런 소재를. 소재인 경우에는 조금 기존의 프린터를 조금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가야 되긴 하는데요. 그 전용 프린터들은 아마 아직은 없지만 네. 근시일 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요거는 지금 뭘로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형상기억 고분자라고 하는 네. 그 뭐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예. 소재이긴 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3D 프린터로 더러 만든 거예요? 프린트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냥 프린트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온도와 예. 그다음 노즐에 좀 뭐 조절을 한 다음에 조절을 이제 하게 되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상용화돼서 구매할 수는 아직은 없는 단계다. 예, 사실 그런 3D 프린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된 기술이지만 네. 4D 프린팅은 정말 3년이 안 됐습니다. 나온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요. 예. 예,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3D 프린팅은 조금 늦었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합니다만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빨라요? 우리가 소재도 강하고 또 뭐 네. 만화가님도 있으십니다만 워낙 그리는 거라든가 상상력이 높기 때문에 예.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해 주신 김봉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정육면체가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예, 거의 다 되었고요. 사실 네네. 뭐 이 정도면 다 다쳤다고 그러니까 다 다쳤네요. 할 수 있고 보시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참 만져봐도 돼요. 네네. 조금 뜨겁습니다. 뜨겁나요? 예, 예. 좀 밑에 조심하세요. 어우, 갓 구워가지고. 뜨겁다. 뜨겁네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해온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늙는다 말씀을 듣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생명과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그 인류 건강을 위해서 네. 제 건강을 희생하면서 그 병원에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임혜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프린팅 기술로 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세상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이제 단순 제조업 말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공 장기라거나 그렇죠. 못 만드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네네. 3D 프린터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나요? 일단은 3D 프린터가 좀 양분화돼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보급형이 있고 물론 둘 사이에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네. 보급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생체 3D 프린팅인가 이런 식으로 산업형 고가의 기기로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네. 둘 간에 각각 활용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대중들한테 좀 맞춰가지고 보급형 프린터에 맞는 활용 방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김성산 팀장님의 강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3D 프린팅은 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된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3D 프린터가 무엇을 만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몫인 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3D 프린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려면은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3D 프린터는 교육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0만 원 근처의 모델을 구입하셔가지고요. 최대한 많이 뽑아보시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나는 그래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소개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3D 프린팅보다 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D 모델링을 다루시게 되면은 3D 프린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작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D 프린팅의 활용에 대해서 소개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소소하게 출력을 해가지고 일상을 바꾸는 사례는 이 3년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가진 유저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를 않아 가지고 살짝 보니까 이제 화면처럼 기어가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집에 있는 3D 프린터로 직접 치수를 재가지고 뽑아낸 게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의 기어입니다. 이 기어를 사이드 미러에 넣으니까 전처럼 스무스하게 다시 사이드 미러가 잡히더라 라는 사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들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이드 미러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제품을 이제 가정에서 뽑을 수 있다는 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좀 더 스케일을 좀 크게 늘려볼게요. 아까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는 내가 뽑는 물건이잖아요. 이번엔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저희가 사례로 들어볼 건데요. 소자본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3D 프린터가 전격으로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지금 봐서는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 자동차 외관을 3D 프린팅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프린터겠죠. 다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차체
외관이 조립이 되게 됩니다. 이 프린팅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존의 자동차 시제품을 만들 때면은 이렇게 이제 공업용 점토를 대량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수작업이나 혹은 밀링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거 공업용 점토, 흔히들 클레이라고 하거든요. 이 클레이 값만 한 3,500에서 4,500 이상 들고요. 이거를 깎는 작업 대략 한 10주에서 많게는 몇 개월까지 걸립니다. 이게 3D 프린팅으로 대체가 된다면 근미래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특수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 특히 뼈대나 의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이 구입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만드로라는 3D 프린팅 전문 기업이 팔이 잘려나간 엔지니어에게 무료로 프린팅해준 전자의수입니다. 이 전자의수를 이제 당사자에게 인도해 드렸고요. 현재 이 의수는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가지고 이제 간단한 물건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만드로의 대표님이신 이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의수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를 가진 유저들이 좀 더 적은 비용에 의수를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피카츄를 뽑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분이 보기에는 조금 조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손으로 깎거나 아니면 업체에 맡길 때의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확실한 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세상을 확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미래에 확연한 영향을 끼칠 것도 자명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즐겁게 3D 프린팅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랑 언젠가 마주치실 때 여러분의 상상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뽑아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산 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거 좀 뽑은 거 줘보시죠. 네. 네. 신기하네요, 진짜. 이렇게 피카츄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이제 네. 이제 뭐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좀 문질러서 네.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김 팀장님의 강연처럼 네. 이 3D 프린팅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이제는 뭐 저 의수 도면을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오픈 소스로. 네네. 그럼 이제 집에서 사고로 손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운 받아서 네. 집에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손가락이나 어디가 좀 뭐 다치신 분들,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 집에서 그냥 뽑아다가 네. 달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곧 온다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예, 나와 주십시오. 자,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에서 온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신영철 씨. 예.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아까 보여주셨던 피카츄 있잖아요. 네네. 피카츄가 조금 밋밋해서 네. 이렇게 색깔을 좀 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네. 혹시 컬러로 나오는 프린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다큐 같은 데서 봤을 때 3D 프린트의 종류가 워낙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느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류가 네.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지가 예. 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컬러로 되는 3D 프린터가 있습니까? 네. 컬러는 일단은 멀티 컬러 구현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이 살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보급형 프린터는 아직까지 멀티 컬러는 좀 버겁고요.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원하는 데 넣으시려면은 좀 고가의 장비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면은 네. 컬러까지 지금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네, 컬러를 비슷. 그러면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시중에 나와 세 있는 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다고는 알고 있어도. 네. 그럼 하겠죠. 연구해본 바로는 일단 방식상으로는 한 50에서 60가지 정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네. 근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다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파생된 줄기를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3-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FFF 방식이 있고요. 가루에 액체를 뿌려가지고 굳히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액체 플라스틱 광경화 수지라고 해요. 그 광경화 수지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굳혀가지고 적축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 근처에서 그렇죠. 뭐 파생되기 크기나 때문에, 사이즈나 네, 또는 뭐 그런 이런 게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첨가되는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뭐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의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공개해가지고 오픈소스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D 프린팅의 기술이 보급이 될수록 혹시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의수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예. 아까 3D 프린팅으로 만든 의수의 설계도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설계도를 다운 받는다고 해도 아직 일반인들이 이제 의수를 움직일 만한 전자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요건은 아직까지 필요한 시점이라 막 지금 당장 몇 년 뒤에 3D 프린터로 직업이 사라지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네. 쭉 보면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네, 네. 인간의 삶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한데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2가지 다겠죠. 3D 프린터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은 사라지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3D 프린터도 어느 정도 사람의 손으로 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럼 거꾸로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에 대한 강연을 제가 아주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4D 프린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한데 강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D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 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발전이 굉장히 4D 프린팅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의수의 경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그 형상을 의수의 형상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얘들을 또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금속이 필요하고요. 또한 또 플라스틱도 단단한 플라스틱하고 조금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손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단단한 뼈와 또 말랑말랑한 이런 피부를 가지게 되죠. 이런 다양한 소재를 프린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술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소재를 프린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4D 프린팅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D 프린팅 기술은 단순한 스마트 소재 혹은 스마트 디자인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또 프린팅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빛이라든가 아니면 물 혹은 열에 의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런 소재, 이제 스마트 소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디자인, 설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결국 프린팅해내야 되는데 스마트 소재 자체는 또 여러 가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프린팅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4D 프린팅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응용을 보면 보이시는 동영상은 흰색의 꽃이 이제 밖에 UV에 쪼였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간색 혹은 이제 분홍색으로 이제 짙은 분홍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실시간이고요. 실시간 저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사실은. 그 높은 에너지는 이제 햇빛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시는 게 저런 놀라운 변화를 막아보려고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재밌는 거는 저런 연구를 하시는 우리 이제 여성 연구 과학자들은 저걸 한번 보고 나면 반드시 이 햇빛 차단 크림이라든가 모자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내에서는 아무리 센 자외선 램프를 가지고 해도 저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외에 햇빛에 노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것은 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뭐 머리핀이라든가 옷,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소재고 현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브로치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색깔 변하는 브로치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그 피카츄 정도 모양 혹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제 몸이 다 커버될 수 있는 이런 옷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옷을 제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제가 입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기 볼륨이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4D 프린팅이라는 건 우리가 펼쳤을 때 충분히 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프린팅할 때는 요만하게 이제 프린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털었을 때 옷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옷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옷을 만들면 안 되고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의 옷 깁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런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양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기능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여름에는 더우니까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가깝게 좀 멀리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걸 좀 가깝게 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4D 프린팅 하면서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4D 생체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4D 생체 기술입니다. 보시면 2013년 3월에 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1살이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숨을 쉴 때 목구멍에 있는 이제 기도가 닫히게 됩니다.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이 목구멍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에다가 이제 부목을 댔습니다. 일종의. 그렇게 해서 2013년에 3월에 저렇게 시술을 하고 올해 4월에 저렇게 큰 아이가 되었죠. 2013년 1살짜리하고 3살짜리의 차이점을 보면 결정적으로 아이는 자랍니다. 키는 대략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만큼 목구멍의 크기도 차이가 나죠. 근데 목구멍에 1살 때 목구멍에다 부목을 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D 프린터로 그 형상 그대로 부목을 댄다면 3살짜리 아이는 목구멍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쪽이 열려 있어서 밑에가 자라게 돼도 그 자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체 소재이다 보니까 1살에서 3살 되는 중에 3살 되는 사이에 이제 목구멍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모양도 변하고 또한 우리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상당히 가능한 그런 기술이고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D 프린팅 하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어떤 비행기 날개가 있는데 뭐 누가 레이더로 쐈을 때 비행기 날개가 좀 변해서 그 레이더를 단쪽으로 반사시켜서 어떤 스텔스 기능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전에 터미네이터에서 본 것처럼 액체 인간처럼 특정하게 뭐 이렇게 감옥이 있을 때 감옥을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유연한 기술들. 그리고 또 우리 인체로 보면 이제 심장을 프린팅했는데 심장 모양은 프린팅했습니다만 얘가 작동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동을 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기술들이 근미래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예측을 하는데요. 뭐 불과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과 함께 4D 프린팅 기술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앞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D 프린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훈 박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문명훈 박사님의 말씀처럼 미래 산업의 명운이 4D 프린팅에 달려있네요. 제가 그래서 요즘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성함을 잘 지으셨네요. 예. 자, 여러분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홍익대학교에서 온 이다희라고 합니다. 네, 아까 문 박사님께서 홍대면은 미대 같으면은 이 기술을 많이 활용할 텐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동양학과요. 동양화. 네. 네. 그림에도 혹시 3D 프린팅이 필요한가요? 그림 그릴 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네. 3D 프린팅으로 이제 그 신사임당의 조충도를 그려가지고 3차원으로 그래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조충도를 입체적으로. 네, 초충도를 입체적으로 오,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또 그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시회를 할 때 조충도인데 유체니까. 만져봐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그림을. 아, 괜찮네요.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4D 프린팅 연구 기술이 원활히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이 4D 프린팅 기술은 2013년에 MIT에서 개념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후로 뭐 MIT나 하버드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여드리거나 혹은 영상에서 보신 거 정도이고요. 아직 그렇게 활발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 소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강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디자인 기술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3D 프린팅에 비해서 4D 프린팅 기술 관련해서 그 학교나 연구소에서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예. 뭐 강국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보면 참 우리나라가 진짜 이것도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IT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IT입니다. 네. 사실 소재보다는 설계가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IT 쪽에 진짜 강국이네요, 우리나라가. 자, 오늘 두 분의 강의를 아주 재밌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4D라는 개념은 저도 제대로 접해본 게 처음이라서. 아, 그러세요? 오, 그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또.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김 팀장님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가시면 어차피 아. 같은 분야니까 비슷하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네네. 저도 사실 뭐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네네. 교육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창업까지 네. 연결해 주시는 분과는 사실 만나보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현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도와주시고 네네네. 또 그런 것도 현장에서 또 가이드해 주신다니 사실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한번 저희 기술을 네네. 좀 접목해 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시너지가 있네요. 그 저희가 이 나오시는 분들이 모르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두 분도 자매기랑 같은 거 맺으세요? 계약하시고 뭐 이렇게 MOU 맺으시고. 네. 앞으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3D, 4D 프린팅 기술 더 발전시켜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해온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늙는다 말씀을 듣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즐겁게 그날 이제 딱지치기를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제가 꼭 배우고 가고자. 역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운동이다라고 결론 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자, 오늘은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얼마 전에 그 팝업북이라는 거 아세요? 팝업북이요? 책을 이렇게 펴면 네. 입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데 그 팝업북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작가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심리학과니까 이제 언어 관련한 것도 많이 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사피어워드나 촘스키,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언어를 배워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언어를 쓴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언어 때문에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즉 언어대로 사고하거나 네. 사고한 대로 언어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기술을 보니까 지금 이 3D, 4D 기술은 네. 우리가 상상하던 걸 만들어주는 기술이지만 네. 조만간 이 기술 덕분에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걸 상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상상력 자체의 한계를 좀 넓혀주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네.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약간 안 좋은 얘기 아닌가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 뱉는 순간, 네. 뱉어지는 순간 씨로 심겨지게 되고 거기서 뭔가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열매가 달릴 수도 있고. 말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새로운 연구 기술,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메진의 정신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